열린 수신함의 김수신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 꼭 그 항노화는 엔티에이징은 아니지만은 엔티에이징 많이 쓰는 보톡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톡스는 미용내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용내과라는 말을 제가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컨텐츠가 없다, 그 내용이 없다 그랬는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 미용내과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보톡스인데요. 여러분 뭐 지금 다 알고 있죠, 보톡스. 사실은 잔주름을 없애주는 이 독성 물질이 일하는 보톡스 약이 일반명이 아니라 미국 엘러겐 회사의 상품명입니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세계 시장에 나왔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우리가 보톡스 하면은 일반명이 돼서 보툴리눔 톡신, 독소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 후에 이제 블란서에서도 이 보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었고요. 중국에서도 만들었고요. 많이 만들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건 종류가 많다는 거죠. 이 보툴린 톡신이라는 것은 단백질의 일종인데요.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전부터 있던 그 식중독균입니다. 이걸 우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에 근육이 있고 근육을 옮기려면 신경이 있죠. 그 신경이 들어가서 근육을 자극을 줘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경 전달 물질, 신경으로 보이는 근육을 수축시켜 하는 명령을 내리는 물질,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인데요. 그 물질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비하는 걸 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수축해 하고 명령이 전달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즉, 명령이 전달이 안 돼서 수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근육 마비를 일으켜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보툴리눔 톡신은, 독소는 계속 아세틸콜린 분비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약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돼서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이를 우리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의미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이 우리 인간에게 약으로서 이용되게 된 것은 1989년경에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치료제로 허가를 합니다. 그때 치료제 제목이 뭐냐 하면은 사시, 그러니까 눈이 양쪽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 그러니까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뭐 잘못됐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 근육을 교정하는데 쓰거나 혹은 눈 떨림, 눈이 굉장히 바들바들 떨리는 분들이 있죠. 안경련 같은 데서만 사용하도록 맨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에 있는 어떤 의사가 이 약을 눈 떨림 있는 환자에서 보톡스를 주사했더니 주름이 없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용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1999년에 제가 아마 1999년 8년도에 처음 보톡스를 접했고요. 그 전까지는 개월하게 했었고요. 개인 병원은 팔지도 않았습니다. 개인 병원에 주지도 않았어요. 공급을 안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보툴리눔 톡신이니까요. 독을 어떻게, 그죠? 다들 긴장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약이 있다고 하는데 눈가에 주름에 주사를 놓으면 주름이 안 진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겨우 어떻게 대학병원에서 구해가지고 맞았습니다. 저도 맞고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의사들은 검증을 해서 확신이 쓰기까지는 남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표정이 없을 때 잔주름같이 살짝 있지만은 웃게 되면은 깊은 주름들이 생기죠. 까치주름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이마에도 표정을 짓게 되면 주름이 생겨요. 깊은 주름. 이러한 주름은 다이내믹한 동적인 주름, 동적 주름.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동적 주름이라는 건 아주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입니다. 이 동적 주름인데 이거하고 또 하나의 주름의 큰 거는 이제 정적인 주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것. 그냥 처져서 생기는 것. 또 코 옆에, 또 턱 밑에, 또 여기 미간에 처진 주름들. 이 주름들은 동적인 주름과 달리 정적인 주름은 보톡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못합니다. 이미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보톡스는 움직이는 근육을 마비시킨다고 그랬죠. 그는 눈가나 이마주름에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눈가주름, 이마, 미간주름, 이마주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콧등에 있는 고양이 주름 같은 경우, 또 필요에 따라서 입가에 있는 잔주름도, 또 이런 근육마비를 이용할 때 또 쓰는 이유가 피부 보톡스라고도 또 그러더라고요. 피부 내에는 소위 우리 땀샘이 있고 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름 돋친다는 말, 그것도 이제 그 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확 위축되는 겁니다. 이런 근육이 아주 조그만 근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보톡스라는 건 근육까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부 쪽에 있는 피하 지방층에 있는 진피층 밑에 거기 있는 걸 마비시켜서 우리가 목적하는 발을 이룹니다. 그래서 뭐 얼굴을 축소시킨다, 뭐 여러 가지 주름을 당겨준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보톡스의 효과가 그걸 피부 보톡스를 해서 아주 미세한 근육을 마비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얼굴이 당겨지고 얼굴이 적어지고 이렇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도리어 그건 뭐 얼굴 전체에다 맞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고요. 아마도 붓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좋다고 하니까 하겠죠. 근데 저는 뭐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톡스를 이용하는 건 근육마비라고 그랬죠. 근육마비를 시작해서 볼륨을 줄입니다. 부피를 줄이는 겁니다. 마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아마비처럼 다리가 가늘어지죠. 근육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줄죠.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마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그 근육마비 축소에 이르는 과정으로 하는 것은 사각턱 치료에 많이 쓰죠. 이런 사각턱을 축소하는 것은 보톡스 주사를 맞고 금방, 보통 눈가나 이마 주름 같은 경우에는 한 3, 4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약효가 나타납니다. 근데 보톡스로 사각턱을 치료할 때는 직후에 마비는 일어나지만 부피가 확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죠. 팔뚝만한 근섬유가 손가락만한 근섬유가 돼서 부피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4주 내지 6주 지나야지 턱이 좀 갸름해졌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3개월 지나면 약효가 떨어지고 다음에 다시 근섬유가 두꺼워지겠죠. 활동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6개월 정도면 다시 맞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각턱에서 근육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큰 도움이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을 많이 가는 분들 있죠. 그래서 주무시면서 일을 갈고 그래서 치아가 상하거나 이 치아가 아프고 또 뭐 두통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도 턱 근육을 약화시킴으로써 뭐 치아의 그 어떤 갈리는 걸 방지하고 유병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가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약이 되고요. 또 꽉한 게 관자놀이 굉장히 튀어나왔다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모르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목 근육에 여기 승모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여기
뭐 이 엮기 들고 이런 사람, 이게 또 세가지고 고민하는 여자분들이 있으시죠? 그걸 또 줄이겠다고 승모근 축소에 이 보톡스를 또 사용됩니다. 당연히 종아리가 큰 거에도 이게 먼저 나왔죠. 종아리 축소하는 데 사용한다든지 근육을 축소하는 데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할 때 줄기는 줍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맞아야 되는 게 보통 부담이 아니죠. 지속적으로 몇 달만이라도 그걸 맞는다는 거에 굉장히 부담을 가진 분들은 또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마비와 축소를 이용한 부피를 줄이는 치료법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한증이죠. 할리우드 배우들은 그 시상식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겨드랑이에 보톡스를 맞아서 땀이 안 나도록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손에 땀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보톡스가 그런 게 효과가 있다. 또 어떤 경우는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다. 뭐 지금 사방군데서 그런 보톡스의 효용성에 대해서 개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분야에서 보톡스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톡스의 효과가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마다의 보톡스의 순도, 둘째는 주사량을 어떻게 놓냐, 의사가. 또 어떤 위치에 놓냐, 그죠? 신경이 근육에 들어오는 위치에. 또 어떤 정도의 깊이에다 놓냐, 그것이 이제 의사의 시술 능력이 되겠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셋째는 누가 있습니까? 주사 맞는 고객 자신의 체질도 있겠죠. 개인 차이가 다 있습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사람은 소주 한 병을 마셔도 안 취하고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고 달라지듯이 이 보톡스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 있어서, 항체가 있어서 전혀 효과를 못 보는 사람도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번 맞았는데 아무 효과를 못 봤다 하면은 그것을 의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보톡스를 맞는 것도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유, 보톡스가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밥은 왜 계속 맞아요? 계속 맞아서 이뻐질 정도로, 자기가 행복할 정도로 보람을 느끼시면 계속 맞는 거고요. 아니시면 안 맞아도 되고요. 아니시면 할리우드 배우처럼 그런 파티나 이런 데 갈 때 한 번씩 주사 맞아도 되고요. 한 번 맞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둘째, 어떻게 맞아야 되냐, 어느 정도 양을.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맞으면 이마가 완전히 마비돼서 남의 살 같은 마스크 쓴 얼굴 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그렇지만 어떤 화학물질도 우리가 잘 쓰면 약이 되고요, 잘 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제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시는 아주 그 귀중한 물도 사막에 가는 사람이 마시게 되면 생명수가 되고요, 물에 빠진 사람이 마시게 되면 익사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이용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려서 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 보톡스 맞았는데 뭐 하나 효과 없더라. 그 약이 아주 그 품질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온 약일 수도 있고요. 또 주사용분이 너무 아깝다고 조금 넣을 수도 있고요. 잘못된 위치에 넣을 수도 있고요.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같은 의상을 놓더라도 주사량을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나는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 너무 다 마비시키지 마. 그러면 아주 가벼운 정도로 넣고요. 이건 너무 가벼워요. 조금 더 해주세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톡스 주사의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는데요. 눈이나 이마에다 넣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부자연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똑같이 맞으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야 되고요. 둘째, 이마에 많이 맞을 경우에는 눈뜨기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검 거근까지도 자극을 줘서 눈을 못 뜨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치료하는 약이 있지만은 그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냐? 눈이 조금 들떠져도 불편하시겠지만은 한 달, 두 달 정도만 참으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눈꺼풀이 무겁다. 눈 뜨는 근육은 괜찮은데 이마가 내려오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경향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다, 맞았는데 그렇다고 하는 분들은 다음에는 반 정도만 마비하고 싶다. 네. 넣는 양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위치하고 위치도 위쪽에 넣을 수가 있고요. 중간 부위, 하단 부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보톡스도 경험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한 번 맞고 좋다 나쁘다를 쉽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이런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보톡스는 기적의 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사각턱,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사각턱 종아리 이런 것인데요. 특히 사각턱은 많은 경우 6개월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맞을 땐 6개월 반복, 그 다음엔 8개월. 효과에 따라서 꼭 6개월이라고 시간을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도 보고요. 또 얼마나 효과를 보는을 봐서 관찰을 하면서 같이 그 시기를 정하면 되는데 어쨌든 보톡스도 사각턱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요. 수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둘째는 보툴륨 톡신을 맞아서 얼굴을 갸름하게 했다면 뼈도 적어집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육이 약해지면 뼈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각턱에 보툴륨 톡신을 맞는, 독소를 맞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 너무 이 30대 후반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쪽이 너무 들어와서 도리어 앞에 있는 살이 더 처져 보입니다. 뭐랄까, 불독 같은 페이스 또는 금복주 얼굴, 그 앞에 그렇지 않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처지면서 있는데 여기는 너무 근육이 없어져서 들어가니까 도리어 앞에 게 더 나와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맞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항상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식이 몸에 좋다고 그러지만 이것도 적절하게 이용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지나치면 항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째, 나에게 맞는 보톡스 양 놓는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은 맞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주사 맞고 나서 2, 3주 후에 팔로우를 하고요. 턱에 맞고 나면 한 달 반, 석 달 후에 팔로우를 합니다. 다시 와서 경과를 보자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한 2주 후에 와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또 놔달라고 그러거든요. 양이 적었나 보다요. 그럴 때 계속, 고객한테 끌려가면서 주사를 놓게 되면은 도리어 나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보툴륨 톡신을 계속 맞게 되면 그에 대한 항체가 생김으로써 그 약이 효과를 못 봅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간에 자주 맞을수록 그 위험이 높으니까요. 너무 자주 맞는 것은 피해라. 마음에 안 들면은 최소한 석 달은 기다렸다가 양량을 주사량을 조금 늘려서 놓고 그러면서 경과를 보면서 조절을 해야지 그때그때 여러 번에 걸쳐서 그걸 조절한다고 주사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보톡스는 정말 그 어떠한 수술보다도 잘 이용했을 경우에는 항노화 전쟁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이것은 역시 톡신입니다. 독소이니까요.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